필봉조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했었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되게 주의할 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라고 먼저 나왔죠. 답사를 가기 전에 활동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은 것에는 X표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디 문화유적지를 직접 찾아가서 그곳을 관찰하고 여러 군데를 한번 지켜보고 사진이나 영상도 찍어가면서 직접 우리가 조사해보는 활동을 한다고 했죠. 그걸 답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적지를 가보고 이제 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사는 직접 거길 가보는 거고요. 면담은 그 문화유적지를 제일 잘 알고 있으신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책을 읽고 책에서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답사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답사인데 가기 전의 활동입니다. 가기 전의 활동. 자, 준비됐나요? 네. 답사 장소는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자, 모든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꼭 가야 된다. 자,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자, X죠. 네.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야지 내 주장만 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민주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답사 날짜는 날짜 정하는 거예요. 답사할 문화유산의 관람 시간을 확인해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토요일 날은 가지 않는다던가, 화요일 날 문을 닫는다면 화요일은 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동그라미였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답사 장소까지의 교통편과 답사를 가기 전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갈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몇 시간 걸릴지 정도를 조사한다. 자,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다 맞았죠. 다 맞은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알맞은 답사 방법을 연결해 볼 거예요. 자, 그림이 보이죠? 첫 번째 그림은 어린 친구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문화유적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초가집 같은 문화유적지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맞을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진 찍기, 면담하기, 관찰하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사진 찍는 건 다 알고 관찰하는 것도 알죠. 면담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렇죠. 면담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진 찍기 방법이겠죠. 세 번째는 직접 그 장소에 가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추신 친구들은 자,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사회책 교과서 64쪽과 65쪽을 펼쳐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4쪽 맨 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해 봅시다. 또 아까 퀴즈에 나왔던 거를 이제 할 건데, 우리 지역 하면 경기도죠. 문화유산 그러면 되게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여러 가지 건축물, 음악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답사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오늘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답사는 문화유적지를 직접 가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사진도 찍는 겁니다. 자, 경운의 모듬 친구들과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4학년이라 우리끼리 가면 안 되고 꼭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경운의 모든 친구들과 경우 아버지가 고창이라는 지역의 선운사에 도착했습니다. 선운사 하면 사자로 끝나면 절이라고 했죠.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지도에서 대웅전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절, 선운사던 용운사던 어떤 절에 가면 그 절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을 대웅전이라고 해요. 이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 조각상도 있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제 참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지도, 우리 첫 번째 단원에 배웠죠. 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가 있는데 관광지도엔 이렇게 안내지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선운사라는 절이고요. 건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웅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입구에서 들어가서 자, 대웅보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시루라는 곳을 지나면 대웅보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게 되면 먼저 안내지도에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찾아본 후에 다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절을 안 지키면 어머 저 친구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네요.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요. 라는 좀 비난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될 예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람 규칙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가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선 안 된다던가 혹은 너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들어갈 수 없는 종교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문화유산 답사지에 가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면서 다녀야 돼요. 거긴 놀이터나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다닌다던가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건 굉장히 큰 비매너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사진 촬영하면 안 되는 곳에서는 글로 쓰고 절대 사진을 찍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답사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여긴 답사하는 과정이에요. 대웅전을 어떻게 답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발하면 대웅전과 주변 경관을 함께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대웅전을 한 바퀴 돌면서 문 쪽에는 어떤 문양이 있고 위에 지붕에는 어떤 문양, 그 다음에 문은 어떤 조각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쪽 편, 그 다음에 뒤쪽 편, 그 다음에 옆면 측면에서도 한번 보고요. 정면에서도 한번 다 둘러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웅전을 지을 때 이거 어떤 재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무로 조각했는데 나무로 조각한다고 이렇게 예쁜 무늬와 색이 나올까요? 아니죠. 물감으로 예쁜 색과 이제 그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여기에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색이 쓰여요.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는 이렇게 조각상들,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절에는 부처님이 3분이 계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부처님들의 역할이나 이 부처님들이 서로 다른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지, 양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처님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가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대웅전에 계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님 또는 스님들께 여쭤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웅전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다 한번 물어보고 이제 알게 되었으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웅전을 색칠하는 만약에 도공이었다면, 대웅전을 짓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웅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자, 대웅전을 한번 둘러보며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새롭게 알게 된 점, 내가 영 빠뜨렸는데 더 알고 싶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등을 기록해 보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다 알게 됐으면 이제 답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우리 이 답사 보고서는 경기도의 생활에 이 양식이 그대로 있어서 굳이 워드로 만들지 않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경기도의 생활로 넘어가면 뒤쪽에 부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록 중에서 네. 아이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펼칠게요. 이제 어제 보면 답사 계획서가 있었는데요. 계획서의 뒷면에 여기 보면 답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 목적이 뭐였고, 어딜 다녀왔고, 갔던 날짜는 언제고, 누구누구랑 갔고, 무엇을 봤는지, 또 새로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을 이렇게 쓰도록 보고서가 있습니다. 앞장에는 뭐가 있죠? 답사 계획서가 있죠. 선생님하고 이제 이거 했었는데 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의 생활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답사를 갔다 온다면 부록에서 이 답사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알았으면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을 여러 개 올려놨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직접 답사할 수 없으니까 화성 지역, 수원의 화성이나 화성의 이제 절 이런 것들을 고인돌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